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지만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결합한 두 가지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시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이 두 가지 개혁안을 두고 후에 시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 더 큰일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개혁안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 시 월급에서 떼가는 금액, 다시 말해서 내는 돈을 말합니다. 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요. 만약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면 매달 9만원을 국민연금에 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받는 금액을 뜻합니다. 2024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로 만약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이후 약 4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기금 규모는 1035조 8천억 원입니다. 이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55년 바닥나는데요. 일본은 연금 줄 돈을 100년치, 캐나다는 150년치 쌓아두고 있는데 한국은 31년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1990년생이 노령연금을 받을 65세가 되면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 의제수기단이 두 가지 주요 개혁안을 제시했는데요. 노동계,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단체 대표 등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수기단이 2박 3일 합숙토론을 거쳐 내놓은 개혁안입니다. 앞으로 4월 중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로 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개혁안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늘리고 받는 돈도 40%에서 50%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안은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보장성 강화론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혁안은 내는 돈을 12%로 늘리지만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은 1안보다 작지만 현재의 보장 수준은 유지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안은 재정 안정론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제수기단이 내놓은 개혁안을 보고 전문가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개혁 방안을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목표로 잡고 진행했지만 두 가지 개혁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연금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현행보다 7에서 8년 늦춰질 뿐 재정 안정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의 적자는 47조 원이지만 1안을 선택했을 경우 2061년 기금이 소진되고 예상되는 연간 기금 적자는 176조 원, 2안을 선택했을 경우 2062년 기금이 소진되고 예상되는 연간 기금 적자는 96조 원으로 현행 유지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적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인기 없는 일이지만 해야 하는 3대 개혁과제로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그러나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이 지나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 자문기구는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진 재정 추계 결과를 받아들이고도 20개가 넘는 개혁안을 정부에게 안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받아 민감한 숫자를 뺀 맹탄 개혁안을 국회에 넘겼고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시간을 끌다가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추는 땜질 처방전을 내놓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공론화위원회 안에서는 빠졌다고 지적합니다. 두 안 사이에 연금 소진 예상 시점이 얼마 차이 나지 않지만 소진 후 발생한 적자 규모의 차이가 나기에 예상 누적 적자를 해결할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 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거의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정치인들의 입장만 반영된 개혁안이라는 날선 비판이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2월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나눠 운용하자고 제안했었고 연금개혁 시점 이후 보험료는 신연금의 기금으로 적립해
보험료와 해당 기금의 운용 수입만큼 돌려주고 개혁 전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분류해 현재 약속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감한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입장만 반영된 개혁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탄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대표단은 공론화위가 내놓은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학습과 TV토론 등을 걸친 뒤 선택할 예정인데요. 연금특위는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잡았지만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두 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연금개혁은 국가 재정과 미래 세대의 앞날이 걸린 중대한 사항입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을 시민대표단의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을 정부의 책임 회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26년 만에 연금개혁 시도가 또다시 표류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결단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